안녕하세요. 아웃풋 중독자 X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고,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 다짐이나 이 신년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뭐 갓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의 계획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잘 수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응원할 수 있는 나의 첫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프로세스라던가 특히나 하우투에 집중해 놓은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을 좀 논의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아무래도 저도 굉장히 뭔가 아웃풋 중독자라는 채널명처럼 뭔가 성취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결과물을 내는 것들, 도전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것들이 부진했던 면이 있었어요. 22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가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라고 본다면,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 교수님께 들었던 말인데요. 대학생 때 고학년 때 한 친구가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다 보니까 교수님께 그렇게 고민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어떤 진로를 해야 될지, 뭐 좀 뭐를 준비해야 될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는데, 교수님께서 되게 웃으면서 딱 한마디를 해주셨거든요. 그거 너 몸이 편해서 그래. 머리가 불편한 건 몸이 편해서 그렇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뭔가 극진하게 노력하고 정말 힘을 다할 만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머리는 굉장히 단순할 거다. 우리 삶에는 사실 본업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의 여가라는 게 있는데, 이 여가 안에서 계속 나를 바쁘게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조금 더 단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이 실제로 굉장히 사기캐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죠? 뭐, 내 본업도 있는데 엔잡러로서 살아간다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또 엔잡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나의 본업이 되면서 스위칭이 된다던가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것들도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괜히 질투하게 되고, 뭔가 특히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빛나는 단면, 삶의 빛나는 단면들만 모아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호화로운 여행지에서 여행을 한다던가 해외여행, 아니면은 또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삶과 좀 비교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이렇게 빛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좀 부족하지? 하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씩 위축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마음만 더 공허해지고 하는 것 같아서 결국 저는 인스타그램을 지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지우고 업무할 때만 살짝살짝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조금 더 많은 것들 노력하고 도전하고 하면서 성취를 했으면 사실 금방 해결이 됐을 문제였는데, 그때 당시 왜 그렇게 마음이 꼬질꼬질했는지 그거를 좀 불편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결국은 또 새롭게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을 하면서 좀 사이드 프로젝트를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좋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이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근하고 나면은 사실 침대에 한번 눕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다시 책상 앞에 앉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누워서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시간 흘러버리고, 사실은 이 여가 시간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목표와 그 다음에 제 현실이 괴리가 클 때 괴로움이 되게 큰 편인데, 뭔가 해야지 하면서 계획은 잔뜩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천하지 못했을 때 그 괴로움 때문에 오히려 더 삶이 괴로운 인간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 책이 굉장히 나의 계획을 실현하고 뭔가 아이디어 수준에만 머물러 있던 것들을 실제로 결과까지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꼭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발견, 시작, 유지, 완성,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하우투에 대해서 기술해주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책인데, 간단하게 그 팁들, 우리가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갓생을 살고 싶고 경제적인 자유도 얻고 싶고 한 욕구들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 만큼의 의지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계획이 구체적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발견에 대해서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어떤 거를 해야 할지 사실 막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막막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발견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의 소재를 찾고 기획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견이라는 키워드를 쓴 이유는 결국 사이드 프로젝트도 나로부터 비롯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의 본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아니면 내가 잘하는 장점인 것들로 시작을 하는 것들, 그래서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들, 소재를 발견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열거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편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적어보는 것들도 추천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던가, 막연하게 어릴 적에 꿈꿨던 그 꿈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토당토 않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사이드 프로젝트의 묘미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내가 꺼내고 싶었던 나의 모습, 또 다른 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들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갖는 가장 큰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견을 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으로 넘어갈 때,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해야지 한지 사실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막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는 유튜브 채널명은 뭘로 하지? 그 다음에 거기서 부르는 나의 캐릭터는 뭘로 만들지? 거기에 유튜브 채널 만들지도 않았는데 채널에 들어가는 뭐 배너 이미지나 타이틀 이미지, 대문 이미지 같은 것들은 뭘로 만들지? 굉장히 쓸데없는 고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시작을 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강박을 버린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작을 할 때 사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스타트를 끊어 놓으면 그로부터 인해서 사실 일이 더 굴러가게 되고 그 다음 스텝을 확인하면서 나아가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뭔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시작을 망설이게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강박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사이드 프로젝트는 아주 작고 힘을 빼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던가 그런 계획을 우리가 마련을 하려면 당장 요트를 타고 당장 세계 일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나라를 뭔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본다던가, 당장 뭐 해외 완전 세계 일주까지는 아니어도 제주도라도 가서 요트를 타본다던가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 버킷리스트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작게 축소해서 그런 계획들을 먼저 성취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작게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들, 그래서 시작의 방점을 찍어서 두 번째 단계는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사실 유지입니다. 꾸준히 한다는 거는 우리 누구에게나 어려운 챌린지인 것 같아요. 유지.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건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를 꾸준히 한다? 사실 본업과 영향을 미칠 때 내 본업이 더 바빠지면 사이드 프로젝트는 사실 뒷전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꾸준히 한다면 사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긴 어렵다 보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를 사실 10년 단위,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짜기보다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조금 더 짧은 단위로, 이번 한두 주 혹은 이번 시즌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기간으로 잘라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도 일단은 이 짧은 기간 안에 집중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 부담을 좀 최대한 낮추고 의지만으로 사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나를 믿지 않고
이 환경적인 제약을 만들어서 나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내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워서 내가 못 낼 만큼의 아예 뭐 디파짓을 내버린다던가,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수강권 같은 게 되겠죠. 운동을 시작해야지, 클라이밍을 시작해야지 장비를 사버리고 완전 등록을 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스터디 그룹을 우리가 조직을 해서 그런 스터디를 내가 포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던가,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가는 말인 게, 저도 의지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 하면서 사실 시작을 많이 못했었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또 장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달 좀 책을 읽는 습관, 최소 한 권씩은 읽어야지 하는 책을 읽는 습관과 책을 정리해 보면서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다 보니 조금 더 원활하게 이렇게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이드 프로젝트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한 거겠죠. 이 사이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사이드 프로젝트는 사실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안에서 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 삶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뭔가 그로부터 관계의 단절이라던가 직장 생활 안에서의 어떤 이미지의 실추라던가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나의 일상생활 안에서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시도를 처음에 시작하고 되게 작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실패한다고 해서 누군가 날 지탄한다던가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잘린다던가 하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테마로, 보통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로 확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여기에 다양한 사례들이 좀 실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사이트 노트를 꾸준히 작성해 오셨던 이제 소위 이제 숭님이죠. 숭님 같은 경우는 드나띵 클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또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널 위한 문화예술, 이지연님 같은 경우는 원래 호기심으로 만들었던 커뮤니티가 이제는 굉장히 중심 커뮤니티가 돼서 그를 통해서 이제 좀 비즈니스로 확장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작게 시작하지만 이것들이 하나씩 나의 삶에서 중요한 영향력으로 확대를 해나가면서 점점 더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본업을 어떻게 보면 대체할 정도로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비즈니스로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던가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 발견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이 한 바퀴를 굉장히 이 저자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좀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특히나 추천드리는 분들이라면 저는 좀 요즘에 좀 삶이 무기력하고 삶이 재미가 없다던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거 너무 많은데 늘 이렇게 흐지부지 돼가지고 고민이라던가, 뭐 23년 신년 계획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꼭 달성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매달 한 권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으로 또 한 번 소개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기획적인 인사이트랑 다른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